안녕하십니까. 쉽고 재미있는 인문학 강의 강사 이성군 선생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미국 사회에서 불거지고 있는 모유수유 찬반 논쟁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모유수유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적도 있었는데 공개된 장소요.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샌더스라는 민주당 대선 출마자의 예비 후보 연세장 선거운동장에서 한 여성이 이제 자기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샌더스 측은 찬성을 했고 반대쪽인 공화당의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그것에 대한 논평이 이제 역겹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과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사실은 유럽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제가 좀 자전거 여행을 사실은 많이 한 사람인데요. 많이 다니다 보면 정말 많은 장소에서 누드를 이제 행사를 많이 합니다. 첫째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누드 자전거 대회라는 게 있고, 그건 뭐 영국, 호주도 있고, 뭐 독일 등등 여러 나라에서 많이 개최하고, 저도 한번 영국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누드 문화가 익숙하지 않는 저로서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슬로베니아를 갔을 때 이제 겪은 얘기는 온천탕이었는데 정말 20대, 30대 젊은 여성들조차도 사우나 같은 데서 아주 완전 누드로, 그래서 제가 있는 바로 앞자리에서도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또 다른 예로서는 유럽에 있다, 세계 다 하고 있지만 유스 호스텔에 가면 이제 도미토리 방식이라고 이제 남녀가 같은 방에서 이렇게 자게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남녀가 내외에 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낯설고 한데 걔들은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방을 배정받아서 마침 제 침대 바로 옆에 프랑스 애들이 여자 젊은 아가씨들이 이제 있었는데, 저 보는 앞에서 완전 속옷을 다 갈아입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실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확 날까라는 의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이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게 이제 우리 세대들한테 지금 만약에 이제 이성 간의 친구 사이는 과연 가능한가 이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옛날 우리 조선의 시대에는 내외라는 말이 있었죠. 남자는 도로의 왼쪽을 향하고 여자는 오른쪽을 향한다 이래가지고 길도 같이 못 걷게 하고 남녀 질서 부동석 그래가지고 아주 분리를 확실하게 했잖아요. 제 고향집에도 사랑방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계셨고 안방에는 어머니와 할머니가 계신 정도로 화장실도 달랐고 다 달랐거든요. 그렇게 내외가 아주 구분이 가정조차도 그렇게 강했던 그런 사회가 이제 조선 사회인데, 우리 세대는 사실 내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이성 친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잖아요. 지금 20대, 30대 친구들이나 또 10대 친구들은 이성 간의 친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연 이런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는 적이 있어요. 과연 너희들은 남녀가 합반을 하는 게 좋으냐, 분반을 하는 게 좋으냐, 그러면 이제 상당수의 아이들이 아직도 분반을 원해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많은 학생들이 대답이 뭐냐면 불편하다, 옷을 갈아입기가 좀 언짢다, 그 다음에 여자애들이 있으면 신경이 쓰인다, 등등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것을 이제 좀 아이들한테 바로잡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가 이제 우선 그걸 하기 전에 먼저 개념 중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다음에도 또 이렇게 강조될 텐데요. 구별이라는 요소와 차별이라는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별은요,
남자의 몸이 이렇게 생긴 거하고 여자가 가슴이 나오고 골반이 더 넓고 이런 것들은 또 근육질이 남자가 더 강하고 이런 것들은 그거는 하나의 구별적 요소 맞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자연적이라고 봅니다. 자연적. 그런데 차별은요, 항상 이게 인위적일 때 나타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동물계에서는 암컷에 대한 학대가 이런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구별은 분명히 자연적 현상인데 그것을 억지로 너무 나누고 우열을 갖게 되면은 이게 이제 차별적 요소로 정착한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남녀 합반이 좋으냐 분반이 좋으냐도 이제 만약에 분반했을 때 불편한 점, 합반했을 때 불편한 점 등등을 갖고 왈과 와합을 해봤자 그 수준에서 맨날 논쟁이 이제 멈추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조금은 상위 개념으로 끌어올려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사고하는 방법 4가지를 내 강의에서는 항상 얘기하는데 주변 보기, 뒤집기,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인데 오늘은 상위 개념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남녀 합반, 분반을 얘기할 때 자, 우선 남녀에 대한 상위 개념은 바로 인간이죠. 자, 합반과 분반이라는 것은 교육적 시스템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상위 개념이 교육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인간과 교육이라는 그 본질적인 요소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은 합반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남녀의 상위 개념인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분명히 남녀가 공존해야 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적 명제입니다. 그죠? 물론 뭐 특수한 사회는 아주 일본 집단은 남녀가 분리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인간 사회는 남녀가 공존하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은 인간답게 살게 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게 바로 교육 맞죠? 그러면 3단 논법에 의해서 인간은 남녀가 공존해야 되고 교육은 인간답게 인간이게 되잖아요. A는 B다, 그 다음에 C는 A다 되니까 이제 그래서 교육은 남녀가 뭐 해야 됩니까? 공존해야 된다는 3단 논법이 딱 들어맞는 거죠. 그래서 남녀는 분명히 합반이 돼야 됩니다.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중고, 그 다음에 공대나 중고, 육사 이렇게 돼가지고 남자들만 있는 세계만 졸업한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또 여중, 여고, 여대만 졸업하는 사람들은 사회에 솔직히 좀 적응하는데 약간은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제 우리가 그 여성에 대한 또는 옷을 벗는 것에 대한 문화가 우리가 굉장히 좀 강하냐면,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미국에서 그 대선 사건이 터지자 이걸 좀 어떻게 분석이 될까 하고 고민하다가 여성에 대한 그 집단적 어떤 차별이 굉장히 강한 사회가 바로 이제 어디냐, 그러면 여성의 몸의 노출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과 그게 자유롭지 않는 사회를 생각해 봤더니 바로 이슬람 국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슬람 국가는 어쨌든 성에 대한 여성의 차별이 극도로 심한 사회인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그 사회는 어쨌든 여성의 신체를 노출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답답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탄압을 하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사회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무슬림들의 그 차도리 착용을 금지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걸 또 우리가 논쟁을 할 수 있어요. 다 정당한 거 아닌가. 어쨌든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렇게 왜 그렇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한번 제가 다른 쪽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개인주의라는 것은 어쨌든 개인주의는 어떤 단체가 있으면 그 안에 개인적인 어떤 상황과 특수의 논리적, 이성적, 합리적 선택을 다 존중해주는 다양성을 띠는 문화가 바로 개인주의잖아요. 근데 집단주의는 이거를 어쨌든 하나로 묶어갖고 하나의 기준에서 보는데, 이때 이제 사실은 여기에서는 이게 다양성이고 이거는 아무래도 획일적이 되니까 이건 다음 우리가 자세하게 또 한번 다루겠지만 다음 장에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 버려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집단주의는 개인의 개성과 이런 특질과 특성을 합리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전체의 어떤 관념적 태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구별적인 요소에서 드디어 무슨적 요소를 조장해야 됩니까? 차별적, 수직적 문화를 만드는 게 집단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여기에 남녀를 두고 이 사람들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와 이 사람들을 단속하는 부정적인 어떤 억압하는 요소로 만들면, 쉽게 말하면 이런 집단일수록 여성에 대한 그 단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노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그런 문화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사회에서 보면요, 워낙 개인주의가 발달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 여성의 그 니스에 보니까 이런 데 가면 아예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 모유 수유는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전 진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정말 난감했는데, 그러면 개인주의가 발달된 사회에서는 여성의 젖가슴 그 노출이나 상의 노출이나 이런 것에도 굉장히 자유로워야 되는데, 미국도 사실 자유롭거든요. 근데 왜 해필이면은 모유 수유가 논쟁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겨털깎기라든지 이런 것 갖고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 그거는 놀랍게도 미국이 결국은 여성의 몸에 대해서 지금 한국도 지금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요. 자본주의적 요소를 몸에 대해서 반영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개인주의가 가장 발달된 미국 사회가 어떻게 그렇게 모유 수유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장될 수 있냐면, 이게 여성의 몸에 대한 자본주의적 상품화가 가미되면 여성의 이 젖가슴은 바로 성적 그 상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구 노출을 하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시각까지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단언컨대 사실 저희들 어렸을 적에만 해도 공공장소에서 우리 아주머니들이 그 모유 수유를 자연스럽게 하는 장면을 많이 목격한 적이 있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자기의 자녀가, 덜도 안 지난 애기가 배가 고파서 울 때, 지금 나는 그 자연스럽게 이 자연적 요소에서 내가 몸에 그 아이의 식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자, 우리가 개인주의는 남에게 해도 되는 행동이 아니라면,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이 아니라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건 개의치 않는다는 원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모유를 수유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숭고한 태도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게 이제 낯설어서 성적인 어떤 호기심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그렇지 않는 사회에서는 그게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 사회라면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행동으로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과연 모유 수유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고, 문제가 당연한 건 당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또한 우리 사회가 좀 더 빠른 단계로 나아가서 지금 그 집단주의의 어떤 많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개인주의로 나아가야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